여러분, 일본 국채를 집중 매도한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실제입니다. 일본의 경제신문이죠.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요, 지금 일본의 국채들 서로 팔려고 난리라고 해요. 투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마치 투매의 느낌이 납니다. 투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팔겠다, 던지는 거거든요. 던지는 거. 예.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바로 이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1월 13일 현재, 현재 1월 13일 현재입니다. 장기 금리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고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5%가 아니고요.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되면 난리 났겠죠. 그죠? 난리 났겠죠. 0.545%입니다. 0.545%. 사실 일본의 금리는요, 마이너스 0.1%잖아요. 그런데 장기 금리에 한해서 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 일본은행이 변동 용인폭을 확대했습니다. 변동 용인폭을. 다시 말해서 장기 금리는요, 금리를 인상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0.1%지만 장기 금리는 이미 말입니다. 플러스 0.5%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 변동 용인폭 0.5%를 지금 0.545%가 됐으니까 넘어서 버린 거죠.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가진 사람들이 야, 이거 뭐지? 결국은 일본의 통화정책이 바뀌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본은 마이너스 0.1%라는 금리로 쉽게 말하면 통화를 계속 풀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불안한 겁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국채 시장에서는요,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시장에 작동이 됐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작동이 되면 여러분, 금리를 올리겠네 이렇게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 금리도 올라가겠죠. 반면에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떨어집니다.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던지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0.5%가 넘어선 숫자가 여러분 보세요. 0.5%를 잡았는데 지난 1월 10일에 일본은행이 0.5%로 장기금리 상한선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13일에는 0.545%가 됐죠. 16일에는 0.510이죠. 17일에도 0.510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 시장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하고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요, 이게 정부 정책보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 그대로 유지하지만 장기금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0.25%를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 이게 변동 용인폭을 확대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이 투매가 일어나니까 이게 결국 말입니다. 채권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바람에 말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요, 지금 채권 매입안이라고 정신없습니다. 2022년 6월에 16조 2038억 엔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1월입니다. 1월 2일에서 16일까지 벌써 17조 엔을 지금 매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채권 매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을 팔려는 사람은 많을 거고요.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고 그러면 금리는 더 올라가겠죠. 팔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팔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채권 팔 때 어떻습니까? 내가 금리 더 줄게 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채권 가격에 할인도 더 해줄게 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금리가. 이것을 방지하고자 일본은행이 계속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일본이 그동안에 이게 통화 완화 정책이 바뀔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시장의 예측. 결국은 바뀔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화를 사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리잖아요. 아마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 일본의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있는 엔화를 빨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엔화의 가치는요 더 커지겠죠.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95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 사자고 말씀을 드린 것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마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오는 4월일 거예요. 4월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일본의 어떤 통화 정책도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950원이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사는 게 좋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는 거 지금도 유효합니다. 근데 950원 밑으로 내려갈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를 더 보존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여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일본 여행을 할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제가 엔화를 일본 여행 곱하기 비용 그다음에 횟수 이렇게 해서 엔화를 사놓는 거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 쳐다보는 게 좋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어떤 통화 정책은 반드시란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변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지금 달러에 비해서 약세 또 원화에 비해서 뭐 강세, 약세 뭐 이렇게 되고 있지만 여러분 한 번쯤 엔화를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